자, 팀스 잉글리쉬의 파워 그래머 이번 시간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지금 분사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사를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자, 과거분사 배웠어요. 과거분사는 이제 동사에다가 ed를 붙여가지고 뭐뭐 하게 된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줄 때, 내가 다른 사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 때 이 목적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다, 당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과거분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는 이제 과거분사는 아니고요. 현재분사하고 동명사를 구분하는 건데 왜 과거분사는 나오지 않냐면 모양이 너무 달라요. 과거분사는 ed를 붙인다고 방금 설명을 했죠. 그러면 현재분사와 동명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자, 볼까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 당연히 이제 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에 들어가는 것이 전치사의 목적어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전치사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선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동명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동명사에다가 ing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런데 현재 분사도 ing를 붙여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것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기본적인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해석을 하면 다 그러니까는 구분을 합니다.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명사가 마치 뭐인 것처럼 형용사처럼 올 때, 이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동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으로 올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슬리핑이 나와 있는데 슬리핑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sleeping is good. 슬리핑 잠자는 거 좋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자야 된대요. 사람마다 좀 필요한 시간이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꼭 자지 않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학습에도 문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건강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Sleeping is good for health, our health.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줬다면 잠자는 것은 하면서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지금 어떻게? 이 주어 자리에 잠자는 것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헷갈려요. 이 주어 자리에 당연히 해석도 잠자다가 아니라 잠자는 것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마치 동명사가 뭐인 것처럼 형용사인 것처럼 명사 앞에 온다.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원래 명사 앞에는 수식하는 말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명사 앞에는 수식하는 말이 형용사가 와야 돼요. 즉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 자, 그래서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명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오지 못합니다. 이거 띡 틀렸어요. 앞에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형용사 하나, 명사 하나. 그런데 명사 앞에 특이하게 명사를 붙여서 즉 명사 앞에 명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flower shop. 그러면 이 샵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개의 가게가 있죠. 간판이 있고 여기 이렇게 flower shop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꽃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집의 상태가 즉 flower인가요? 집의 상태, 이 가게의 상태가 꽃인가요? 아니 꽃을 뭐 커다란 꽃을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서 꽃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가게에다가 꽃을 막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쁘게 그려볼까 좀 뭐 꽃을 막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서 장식을 꽃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죠. 이때의 목적은 뭐냐면요, 꽃을 위한 가게, 꽃을 판매하기 위한 가게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즉 이 경우에는 가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의 이 샵의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목적 좀 볼게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자, 그럼 예문 들어갈게요. I saw a sleeping baby. The baby is sleeping. 자, 문장을 일부러 두 개를 풀어서 썼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명사를 바로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이 있다. 기억나죠? 지금 한정적인 용법. 그리고 이것은 비동사를 중심으로 보호 자리에 풀어서 쓰는 서술적인 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용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보통 문법책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학습을 하는 학생이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용어를 지금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꾸며주는 기능과 뒤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한정적인 것과 서술적인 걸로 두 개를 다 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렇게 썼을 때,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비교했을 때 뜻이 어때요? 똑같죠, 지금? 그럴 경우에는 현재 분사예요. 즉, 형용사라는 거죠. 이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주든 뒤에서 꾸며주든 또 동일하게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가 어떤 상태예요? 아기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아기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기가 잠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슬리핑 백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동명사로 설명하고 있는 거. 여기서 26번에서 바로 이제 28번으로 좀 넘어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I need a sleeping bag. 나는 필요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가방이 필요해요. 이거 이상하죠? 띠가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는 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기가 자는 거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때는 슬리핑이 아까 설명했던 flower shop처럼 잠자기라는 뜻이 됩니다. 잠자기, 잠자는 것. 자,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을 위한 아까 목적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목적, 잠자는 목적을 위한 가방. 그랬을 때는 이 슬리핑이 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스모킹 볼까요? 자, 이것도 좀 색을 좀 이렇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진해서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Look at the smoking man. 그 다음에 we have a smoking room. 자, 볼까요? 보아라. 어떤 남자를 담배를 피는 남자를 만나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서술적인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The man is smoking. 지금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손에 담배를 물고 지금 뻐끔뻐끔 담배를 피는 이게 뭐 머리가 흩날리는 건지 참 입에서 지금 연기가 뽁뽁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남자를 보아라. 자, 그 다음에 we have a smoking room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담배를 피는 방이 아니죠. 지금 어떤 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뻐끔뻐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왜냐하면 요 안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연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방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담배 피우는 것을 위한 방. 자, 이때도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동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봤어요. 선생님도 이 표현을 쓴 것은 보통 문법책에 슬리핑 베이비는 100% 다 나와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문장을 보면 다양한 표현이 다 나오죠. 그때 이제 적응 능력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웠고요. 자, 분사 파트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할 건데, 자, 분사랑 분사 구문이랑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같은 원리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동사를 꾸며주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